유통법 이제 풀었으니까요. 1회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854입니다. 유통론 1회 기출입니다. 365고 379입니다. 풀어보셨으니까. 유통의 수산물 유통의 특징 틀리면 안 됩니다. 이 틀리면은 그냥 가격 변동이 크다. 365, 379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번 넘어가고요. 2번, 102번요. 직접적 유통은 다이렉트, 그러니까 전자거래라든지 직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상인 도매시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지 위판장이 들어갔을 때는 간접 유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거 들어가면 답입니다. 중도매닝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물적, 상적과 물적입니다. 상적과 물적인데 물적 아닌 것은 삭제사자, 소유권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소유권 이동하는 거 아니죠. 보관 아니죠. 정보 아니죠. 금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소유권 이동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뢰고 차입자에게 직거래입니다. 직거래하는 것은 객주죠. 객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취매매, 포증계약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농산물 포증계약이고 객주고 있고 비개통입니다. 다른 거는 보세요. 104조 1번 산지위판장 개통이죠. 수집장 도매상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개통입니다. 유통가격안정법상. 수입 중간 도매상 이것도 개통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산지입니다. 산지와 생산지와 생산지 바다 양식장하고 산지 첫 번째 양육하는 산지 시장하고 중간상하고 소비지 도매시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 뭐 산지는 그 개념만 봐도 생산 의액은 바닷가 양식장으로 보면 됩니다. 자, 개통주라 유통기구는 위판장, 금방 말한 겁니다. 객주나 유사, 인터넷, 전자, 직거래 같은 거는 비개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유통주체가 아닌 것은 물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유통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가격안정법상. 근데 도매물류센터는 시설이죠. 근데 교수들은 매매창가인 산지유통인 등록해서 산지유통인 매매창가에 신고한 사람까지도 유통인으로 보고 2차가 놓았습니다. 2차를 냈다 그랬습니다. 법은 이렇다는 거죠. 이것도 고수들이 내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도매닝 기능입니다. 중도매닝은 지정하고 허가죠. 그러니까 지정하고 허가니까 지정되어 있는 거는 상장되어 있는 것은 중개 매매하는 것이니까 중개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겠죠. 금융하고 보관 포장입니다. 보관이 아닙니다. 보관 포장 금융 뭐 돈을 넘기니까 거기서 벌써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금융기능, 가공기능 또 돈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봅니다. 수집출하는 산지 유통인을 경계했고요. 유통경로는 산지 직판장입니다. 또 혹시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오는 것은 중간 비용이 적게 된다.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어입니다. 선어, 냉동, 그리고 유통에 가장 많은 것은 백이죠. 넙치, 강어입니다. 하러, 그러니까 하러, 선어, 냉동 이걸 보고 해석까지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안 한 거 같는데 114입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보존 상태 유지하는 것은 수산물 유통법 35조 골드체인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5, 16번입니다. 고수들은 보는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가공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 범위에서는 공동판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동판매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은 공동생산 가공이 아니니까 답이고, 그리고 16번은요, 공동가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공동으로 하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판매에 나오는데 우리 포인트에서는 공동판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측면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가격 관련성 보시고 119조 공고곡선, 수요곡선 어제 안 했네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매상 마진율은 소매상으로 도매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피와 49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포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3번입니다. 사전에 구매자 판매자 서로 협의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정가매매 수익계약 그리고 입찰 갱매, 입찰하고 갱매가 있었죠. 입찰 갱매는 아까 전에 전자거래가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는 수익계약과 정가매매 있고, 그러고 나서 서로로 했을 때는 최저가격으로 냈으면 그 알로 못한다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유통정책 124번 한번 보십시오. 124번 유통정책을 보는데 갑자기 다 몰라도
수산 일반 개념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수산업법이나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수산자원관리법이 들어간 거예요. 수산자원 조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범위, 그 유통의 범위, 그리고 나서 수하고 범위, 수산 일반의 범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내일 모레 시험을 보러 가잖아, 5일후에. 그러니까 몰라도, 지금 보세요. 이 과목입니다. 법령입니다. 법령에는 보면 되는 거는 1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죠. 품질관리법이 9문제 놓을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저 유통가격안전법이죠. 유통가격안전법이 4문제. 그 다음 3번, 수산물, 우리가 지금 들어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 유통법이 지금 관리 지원하는 법률이 4문제. 이게 이제 주거가 된 겁니다. 4번요. 원산지법이죠. 원산지법이 지금 4문제. 그 다음에 친환경업법이죠. 그건 한 2문제, 10문제. 이렇게 가지고 구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개, 10문제, 13개. 그게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수산물 유통법인데 이게 4문제, 5문제까지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죠. 유통론이죠. 유통론은 1번 이론입니다. 경제 이론. 모르면 찍어도 됩니다. 2번. 근데 그 다음부터 찍으면 안 됩니다. 유통가격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법이 지금 준비돼가지고 여기서 10문제, 15문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를 하더라도 여기서 벌써 또 10문제 유통론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나머지까지. 그거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죠. 수학고 품질관리는 일단 이론이죠. 지금 하지만 거의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지보면. 법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나 통질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일반이죠. 수산 일반. 수산 일반은 이론도 있겠지만요. 서해 남해 보고보다는요. 수산업법이 포인트입니다. 수산업법에 매너라든지 허가월 신고 이거 하겠지만 3번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지금 2030을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수산자원관리법 토탈을 하고 캐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지락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유통론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보지만,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법을 갖다 엮는다든지, 이 개념을 먼저 모르면 그거 심한데, 지금 유통론을 보고 있는데 예를 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냥 심내 일이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들 시각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전체적인 그 시각을 보시라는 겁니다. 남은 기간에. 수산자원 조성은 수산업법에 들어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더라, 이런 개념을 보시고요. 그 다음 국제관 FTA입니다. 형 이해까지도 풀었죠? 넘어갑니다. 이해까지 시간 때문에 이해 풀게요. 자, 공동판매입니다. 아까 전에 공동은 생산, 가공, 판매 세 가지고 있는데 공동판매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수산물 유통비용을 적용한다. 근데 나머지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공동 계산이 빠르고 공동 선별이 빠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딱 4개를 쭉 이리 보고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 빠지라는 겁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게 답은 이번에 잠깐 놓았다. 나머지는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시험장에 가갖고. 이건 놓아가지고 나중에 시험 돼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고민하면 됩니다. 책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답 보고 내가 모른다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조 태풍은 물리적 위험 보험입니다. 경매사가 지금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죠. 가격은 벌써 생산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가격 변동을 줄일 수는 없겠죠. 양이 작으면은 공급이 작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분이 답이고요. 전자거래입니다. 전자거래. 그 다음에 유통구조 일반적.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공정도매시장. 자, 공정도매 유통가격 안전법 공정도매시장. 개통출하다. 이런 개념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통출하 보니까 유통가격 안전법이네요. 도매시장 법인을 둘 수 있고, 시장 도매를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공정도매시장 이걸 보고요. 지금 여기서 보고 답은 맞았지만 이걸 유통가격 안전법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통가격 안전법이 여기서 이거지만 유통가격 안전법이 뭡니까? 딱 들어오면요. 개설자가 지금 4명이 나오죠. 개설자 밑에 유통구조가 유통주체가 나오죠. 주체가 나오는 게 뭡니까?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시장도매인
그러고 나서 중도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부터 산지 참가인 같은 경매사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 얘기라는 겁니다. 왜 다만 얘는 법령이니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상 이렇게 물어봤고 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론은 법을 근거를 두고 지금 이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법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만 맞아도 유통구조는 시간도 절약되지만 여기서 법이라든지 이쪽에 대인 사람은 법령하고 유통론에서 거의 점수가 거의 한 2, 30분 남겨줘야 됩니다. 남겨줘야만이 다른 데를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학교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품질 관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시험 볼 때 그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8문제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8문제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하여튼 1번에서 10번까지 몰빵으로 해가지고 2번을 찍었습니다. 2번을. 이걸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8문제. 그러니까 8문제를 찍고 제가 지금 그때 이에 공부를 40점을 합격했습니다. 1차를. 한 달 반인가?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직선다니면서 처음에 감도 없었고 혼자서. 근데 8문제를 맞고 나머지 이제 몇 문제를 몰랐는데 1번에서 20번까지 2문제 말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2번하고 4번이 없더라고요. 번호가. 아까 전 형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겁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맞는 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제가 8문제 가능하면은 10문제 이상만 맞춰주세요. 약한 거. 그러면 40가락이 나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른 데서 조금 더 받으면 합격되니까. 근데 저 같은 8문제 맞으니까 2문제를 더 맞춰야 가락이 넘기니까요. 가락만 넘기자. 이제 이 생각까지 했죠. 근데 2번하고 4번이 없더라고요. 8문제를 찍고 나니까 2번, 4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번 찍고 4번 찍고 에잉 그거 2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2문제를 더 맞췄어요. 합격을 했어요. 40점으로. 근데 그때 에잉 그래도 4를 찍자 해가 찍었으면은 4문제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은 48점 나왔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걸 이제 유튜브 강의 찍고 하기는 말을 못 하겠는데, 요번에 농부사 할 때도 지금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하여튼, 수사공과 원예작물 40점을 합격했습니다. 11개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 40점이니까 10개 맞췄잖아, 그죠? 10개. 그러니까 뭐, 아는 거 보니까 한 6개나 한 8개 되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저도 손놈이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몰빵으로 찍었어요. 또 2개 더 맞았어요. 그래 사실 11개인데 한 개를 잘못 나간다면 40? 이번에 몰빵은 몇 번 찍었어요? 몇 번? 그때도 2번이나 4번 찍었어요. 아니 이게 제일 작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려운 문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수산물이나 수산물입니다. 농산물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3번하고 4번이 답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럼 저 같으면 앞으로 찍는다면 4번 찍습니다. 4번이나 3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이거 하고 나서 수하고, 다음 시간 수하고 품질 관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 문제는 3, 4번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2번에 1번 없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우선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찍어주죠. 자신있게 하십시오. 버린 건 버리시고. 그래서 131번도 보면 도매시장 법인은 유통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매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3번입니다. PL,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인기를 얻자 비분입하며 둔화될 때 제품 수명 중에는 인기를 얻자 다수 업체가 유사 상품을 출시하고 있더라. 그리고 대량 생산에 본격화되고 원가 하락된다. 이게 이제 농부사 올해 1차 문제인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문제 중에서 성장기를 저는 농부사는 성장기를 찍었습니다. 근데 거의 8, 90%가 성숙기가 답이었습니다. 모르면 성숙기 찍으십시오. 맞추는 게 중요한 게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숙기가 답이었다. 그 다음 꽃게 한 마리 단수 가격입니다. 넘어갑니다. 올해도 보면 EDLP가 있었어요. 가격이 이거 있습니다. EDLP가 나왔어요. 그 농품사에서 Everyday Low Price, 매일같이 저가 전략이 이게 이번에 항상 낮은 가격 전략 Everyday. 이거 찍고 싶었는데 틀렸을 것 같아서 또. 그래서 농부사를 보면서 저는 정보 수집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2차 도전자 보고
수분사 2차 대비한다고 보는 겁니다. 135입니다. 거리를 좁혀준다. 운송.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수치 가격이 뭐 완도선 유통 마진 그리고 수요 가격 탄력성 137건 잘 해석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마진. 유통 마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추상적으로 아주 실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통 마진을 보면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유통 마진이더라고요. 이걸 다 빼고 가는데 유통 마진은 생산자 이윤하고는 별개인가 봐요. 자기가 소비자면 소비자, 중간상 중간상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감모비, 수송비, 정품비 그래가지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나눴거든요. 해석이. 이걸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그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 매체는 RFID가 있고요. 고란 넘어가고 포장 넘어갑니다. 자, 이거요. 공동수사 부산 공동경시장 양육대에서는 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업무제가 없습니다. 다 지금 국가가 서벤트 공무원이지 지금은 국가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입니다. 시장의 유통으로 시장입니다. 개통, 불개통이고 원양상 오징어 이게 사이에 2차가 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양상 오징어는 입찰과 수의 매매로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원양상 선사에서 전문무역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전문무역에서 생겼다 그래서 선언 넘어갑니다. 상품점 양식굴 여기 있네요. 보세요. 146 양식굴입니다. 양식굴은 아까 전에 수출할 때 뭘 했습니까? 수출할 때 뭐가 있었죠? pH가 어떻고 뭐 있었나요? pH가 6 이상이었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굴을 할 때는 유통되기도 하고 수출할 때는 뭐 어떻게 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2차가 공부가 되는 사람 1차가 굉장히 편하게 봅니다. 아까 전에 정밀검사를 보는데 식품 공조로 가고 pH가 어떻고 뭐 수분이 어떻고 하는 이런 개념도 그냥 1차 할 때 2차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2차니까 하자마자 그 사람은 응용도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목적. 그리고 149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간 협력계약 이런 나왔어요. 민간끼리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건 답이겠죠. 아닌 것은 유통시설 지원한다. 민간이 또라이입니까? 돈 벌라고 하는 게 민간인인데 지원하는 것은 국가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딱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돈을 버는 게 더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니까 불법을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정당한 사업자라는 거지. 뭐 기름 아까 전에 배우 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배우를 고의로 갖다 버렸습니다. 5년이죠. 가실로 갖다 버렸어요. 3년이죠. 그러면은 기름 말고 다른 어떤 포장재 같은 것도 재활용을 안 하고 폐기를 제대로 안 하고 갖다 버렸어요.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예, 그렇게가 돈 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식 때 나중에 숨도 못 쉬게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당연히 돈 벌지 몰라도 자기 자식이 나중에 숨 못 쉬가지고 배 걸려 죽어요. 그게 친환경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또 150번입니다. 이런 거 딱 보면 고민해야 돼. 물론 공부된 사람 저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수산물 많이 하셨겠네요. 식품 안전사 학부입니다. 다 보십시오. 이 문제가 답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결과론이 아니고 안전사 확보를 위한 도입한 제도. 포인트는 도입입니다. 도입. 자, 도입이란 말이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도입한 제도가 뭡니까? 아닌 것입니다. 도입한 제도는 뭡니까? 협습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69조 70조 안정성, 협습 제도, 수산물 이력제 맞잖아요. 이거 추적해 간다. 근데 4번은 아리 깔았는데 뭡니까? 4번은 도입할 때 뭡니까? 결론이 아니고 도입입니다. 품질 인정, 지리지 포시 같은 건 뭡니까?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려고. 권리를 그러니까 국민한테 배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리를 양성화시키는 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포시나 품질 인정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론 식품 안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는 도입의 개념. 그 교수들이 이 문제 굉장히 잘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쉬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